자, 오늘은 이제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시그마에서 공부할 주제는 잘 잡아두셔야 되는데, 합의 기호 시그마의 일단 정의부터 알고 계셔서 어떤 약속이 여기서 생겼고, 그 정의에서 생기는 성질들, 시그마의 성질들을 이용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시그마의 합을 구하는 과정, 유형이라고 할까요? 그 유형을 분리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시그마는 유형에 대한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형 싸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오늘은 유형에 대한 게 아니라 정의에 대해서만 하고요. 성질은 다음 시간에, 그리고 유형은 마지막에 해결을 해봅시다. 자, 오늘은 일단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반 학생들 허리 둘레를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쭉해서 25번까지 허리 사이즈가 있어요. 이제 제법 이렇게 좀 찐 분도 계시고요. 개미 허리를 갖고 계신 분도 있네요. 이게 허리 사이즈를 직접 재봤는데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자료들을 모두 합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오늘 목표는 합이야. 어떤 자료들을, 어떤 수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걔들을 겁나 열심히 더해보자. 얘를 더하라 이거죠. 합을 구하라. 자, 우리는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합을 구하라 그러면 이미 우리 앞에서 등차 수열과, 그렇지? 등비 수열의 합을 아직 공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다 배운 상황에서 여기까지 넘어올 거니까요. 등비 수열의 합을 공부하실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분명히 그 수에 특정한 규칙이 있어서 그 합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쉬운지는 좀 모르지만 우리가 연구를 좀 해봤다라는 거죠. 그지? 자, 그러면 이걸 열심히 더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수들을. 자료가 너무 많아지면 더하는데 좀 더하기가 귀찮아지겠죠. 그래요. 그치?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하자. 야, 그냥 식으로 표현한다. 어떤 식으로? 덧셈식으로. 좋아. 덧셈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봤어. 27 더하기 19, 29 더하기 32 더하기 26 더하기 36 더하기 쭉 더하기로 해봤더니 자료가 많아지면 이렇게 더하기 쓰는 것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 뭔가 힘들어. 뭔가 힘들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제를 뭘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지금 이 단어는 주제가 뭐죠? 수가 규칙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수열이니까. 수를 나열한다면 그게 규칙이 있다면 뭔가 조금 새롭게 아이디어를 생기지 않을까라는 게 이 단어의 주제니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돼요. 이런 규칙이 있으면 합을 구할 수 있구나. 새롭게 접근할 수 있구나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 직접 수를 나열된 수가 있지? 나열된 수가 있는데 걔를 직접 합을 구하는 것도 좀 귀찮아. 근데 걔를 덧셈식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도 개수가 몇 개 없으면 괜찮은데 항이 여러 개 있거나 수가 여러 개 있으면 조금 귀찮다는 걸 생각해 봤어요. 배웠다고 하긴 그렇다고 하죠.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만약에 수에 어떤 규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규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의 규칙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수학자들이 어떤 표현 방법을 만들어냈는지 고민해봅시다. 자, 보세요. 첫 항부터 연항까지 몇 셈이 있는 거지? 첫 항부터 연항까지 몇 셈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합이 나왔어요. 합, 그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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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이에요. 이 합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시그마란 기호로 만들어냅니다. 시그마.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길게 된 덧셈식을 목표가 이거네. 아하, 우리가 시그마를 만드는 첫 번째 이유를 공부하시는 거야. 뭐야, 깜짝이야. 시그마를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 아하, 뭔가 수가 나열되어 있고 수가 나열되는 그 수열의 합을 간단히 정리해서 표현하고 싶어. 누구를? 합을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합을 표현한다. 합을. 덧셈이라는 녀석을 덧셈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새로운 기호로 만들어내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라고 시작되는 게 시그마다.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왜 시그마라는 녀석이 나왔냐면요. 왜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냐면
합이 영어로 서메이션이잖아요. 썸이잖아, 썸. 그지? 그 첫 글자가 S인데, S라는 기호를 이미 우리는 SN이라는 기호에서 이미 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리스 어원이 되는 녀석이 시그마거든요. S의 어원이 되는 게 시그마인데, 그 시그마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S처럼 생겼나? 비슷하게? 안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다 생각하자. S. 이렇게 생긴 거지. 나중에는 이렇게 된 거지, 이 녀석이. 그래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쓴다. 됐나요? 자, 오늘 목표가 뭐라고요? 그렇지. 이 덧셈이라는 기호를 시그마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돼. 덧셈, 나열하는 덧셈을 시그마로 바꿔내자라는 게 오늘 첫 번째 목표. 이게 첫 번째 목표. 오늘 첫 번째 목표는 시그마를 바꾸는 능력. 이야, 됐네?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SN인데 보니까 수열이 규칙이 있어. 수가 3, 4, 11, 15. 점점점. 공차가 4야. 오케이. 그럼 4n을 출발하겠네. 그리고 첫 항이 3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 녀석이 일반항이 되겠네. 이 녀석이 일반항. 다른 말로 n번장이 되겠네. 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어떤 수열에 이게 뭐 n번째 항, 10번째 항, 12번째 항 상관없겠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에 합을 간단하게 기호로 만들려면 시그마라는 기호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요 자리. 요 자리에 누가 오느냐면 요 자리에는 변수가 와요. 요 자리는 변수. 그래서 그 변수를 보통 일반적으로 K라고 많이 써요. T가 와도 상관없고요. I가 와도 상관없고요. N이 와도 상관없고요. A가 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K라는 변수를 가장 많이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꼭 K가 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어요. 변수가 옵니다. 그럼 이 K의 의미가 뭐냐면, 자, 녀석이 첫 번째 항이잖아. 녀석이 두 번째 항이고, 녀석이 세 번째 항이고, 녀석이 네 번째 항이잖아. 그렇죠? 요 변하는 값. 여기 1, 2, 3, 4.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n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ak, k번째 항이 있겠지? 그리고 n번째 항도 있을 거예요. 곱대기 k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1을 넣으면 1이 되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3 넣으면 세 번째 항이 나오고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n 넣으면 k 얼마 집어넣으면 n 넣으면 4n-1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제일 처음 시작하는 항이 되기 위한 첫 값이야, 첫 값. 아이고야, 이건 노란색으로 하자. 첫 값. 얘는 맨 마지막인 끝값. 이게 첫 값과 끝값이 올 거고, 이 자리, 이 자리. 그럼 처음 지금 시작하는 게 첫 번째 항이니까 여기 1이 올 거고요. 맨 끝이 n번째 항이니까 여기 n이 올 거고. 그럼 여기 동일 누가 와야 돼? 여기 파란색 자리에. 파란색 자리에는 k번째 항이 와야겠죠. ak가 와야 돼. ak라는 녀석이 의미가 뭐냐면 그 수열의 어떤 규칙을 표현하는 것. 누구에 대해서? 그 변수에 대해서. 그 변수에 대해서 어떤 규칙을 표현하는 것. 이 규칙이 우리가 알고 있는 꼭 등차, 등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등차, 등비 합은 어차피 구할 수 있는데 등차, 등비 말고 다른 수열에 대해서도 합을 구해낼 수 있다가 주제니까 한 번 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공부하는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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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이 합을 이렇게 일일이 길게 늘었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규칙이 파악이 잘 안 되나 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 처리한다. 됐어요? 이렇게 시그마 처리한다. 그럴 때 우리가 약속이 있어요. 시그마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이 약속했대. 어떻게? 여기 시작하는 건 변수를 기준으로 잡는 거. 그 변수를 보통 K라고 둔다. 그럼 K라고 두고 나서 그 변수가 여기에 어떤 수가 온다고? 여기는 시작하는 값이 온다 그랬죠. 여기는 시작, 여기는 뭐야? 끝값. 지금 첫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야?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뭐? 그 수열에 일반항이 오는데 그 일반항을 변수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K로 바뀌었으니까 편의상 AK라고 부른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된다면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AN이 얼마냐면 4n-1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결국 Y는 4x-1이지? 그럼 얘는 Y는 4t-1일 수도 있죠. Y는
4k-1도 되지. y는 4a-1도 되죠. 어차피 변수가 바뀌면 그 변수에 대해서 그대로 똑같은 짓을 하면 되잖아요. 규칙이 일정하니까. 그래서 내가 an이 4n-1이니까 ak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 k 집어넣으니까 n이 뭘로 바뀌었어? k로 바뀌었으니까 4k-1로 그치? 여기다가 4k-1 이래서 괄호를 딱 쳐주시면 돼요. 항이 두 개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무슨 말인지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자, 보세요. k에 1 넣으니까 얼마 나오지? 3 나와요.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k에 2 넣으니까 2, 4, 8 빼기 1이니까 7 두 번째 항이 나오죠. 또 더하기 k에 이제 3 넣어야겠지?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n까지 집어넣어야 되니까 3 넣으니까 4, 3은 12 빼기 1이니까 11 더하기 중간생략 하시고 n에다가 미안합니다. k에다가 마지막 끝항 n을 집어넣으니까 그렇지 4n-1이 나오죠. 결국 이 녀석이 이렇게 바뀐 거고 다시 이 녀석은 이 녀석이 바뀌는 거죠. 결국 이 긴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이 정리를 어디다 씁니까? 이거야. 어디다 씁니까는 나중에 배우자. 지금은 시그마를 처리하는 능력만 먼저 공부합시다. 미안하지만. 네. 자, 3번 볼까요? 자, 그럼 이 단원의 목표가 뭐라고요? 단원의 목표가 뭐라고? 합구하기죠. 그죠? 신나게 더해보자. 합구하기요. 신나게 더해보자고요. 합구하기도 되죠. 뭐 그래도 되죠. 덧셈일 수도 있죠. 어차피 시그마는 합이니까. 시그마를 공부하는 이유는 합을 구하려고. 그럼 뭐 맞아. 그런데 그럼 뭐가 좀 더 있어요. 이게 이 단어는 그냥 열심히 더했어요. 아니 우리가 합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합구하기를 계속 공부해? 그지? 아니 규칙을 발견해야죠. 그 규칙에 맞게끔 어떻게 합을 구할 수 있다. 뭔가 합을 조금 얍삽하게. 예비인가? 어쨌든 얍삽하게 뭐 좀 구하고 싶어.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좀 편하게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가 이 단원의 주제거든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그런 걸 공부할 거야. 그럼 여러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또 등차 수열 말고 등비 수열 말고 또 새로운 규칙을 갖고 있는 어떤 수열이 또 있을 거고 그 수열을 가지면 또 규칙을 유도해야 되고 일방도 유도하고 그 일반은 다시 합을 또 유도해서 합공식을 다시 외우고 아니야. 아니야. 인내심을 한 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수학이 뭐 설마 그렇겠어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가장 기본적인 수열이고 물론 다른 수열도 있어요. 뭐 학교에서 쓸데없이 뭐 조화 수열도 알려주고요. 뭐 등등등 계속 뭐 피보나치 수열도 알려줄 수 있는데 수열의 종류는 겁나 많아. 근데 그런 녀석의 모든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규칙이 정해져 있는 등차 등비 외의 수열을 우리는 여러 가지 수열에 부를 거야. 원래 이 단원의 제목은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칙, 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해서 같은 수를 더해가는 수열 또는 계속해서 같은 수를 곱해가는 수열이 아닌 어떤 그 수열, 그런 잡수열, 난 잡수열을 그럴 거예요. 여러 가지 수열, 잡수열을 뭔가 새롭게 접근해서 합을 구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잡수열의 규칙을 파악하는 게 먼저긴 합니다. 됐나요? 빡치지 마시고 할만하니까 믿어주세요. 그게 좀 쉽다니까. 할만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막 쉽다고 맨날 쉽다고 그러고 뭐 하는 거 맨날 어렵고 이러는데 쉬워요. 다시 아까 얘기했지만 이쪽은 유형을 잘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양질의 문제를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딴 거는 내가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양질의 문제를 잘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만 가지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은 시그마에 대해서만 천천히 배웠으니까 기본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를 좀 볼 겁니다. 그죠?
오늘은 정의만 갖고 생각해 봅시다. 천천히 나갈게요. 그리고 문제는 풀기 전에 한번 보시고요. 풀이를 안 보고 그냥 질문해도 됩니다. 모르는 문제를 내가 이까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풀이 한번 들어갈게요. 문제 보시고요. 자, 문제 봤죠? 네, 문제 보셨어.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네요. 얘는 지금 합의 기호로 나타내라고 그랬죠. 자, 우리 시그마 기호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더하기를 전부 다 뭐로 바꾸는 거야? 시그마란 기호로 바꿀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고? 이 녀석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 그럼 얘는 지금 첫 번째 항이 확실해요. 얘는 두 번째 항이 확실하고 얘는 n번째 항이 확실하니까 시작은 1로 출발하고 끝은 n으로 끝나야겠네. 그렇지. 근데 변수는 누구로 잡는다고? 보통 k라고 많이 잡는다. 그럼 얘는 k번째 항이 와야 되니까 여기 2k 플러스 1 이렇게 오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문제 생각해 보시고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봤죠?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를 시그마로 바꿔라 이거잖아. 일단 시그마로 바꿀 거야. 근데 얘가 그럼 어떻게 되지? 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너는 뭐야 그러면? 규칙이. 10번째 항. 그치? 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10번째 항. 얘는 스타트가 1로, 끝이 10으로 끝나는 어떤 수열의 합이네. 어떤 수열이야? 변수는 k라고 둘까? 이번엔 i로 한번 볼까요? i는 1부터 10까지. 그럼 얘는 3의 i제곱이라도 i에 1 넣으면 3의 1제곱, i에 2 넣으면 3의 2제곱, i에 3 넣으면 3의 3제곱. 됐나요? 할만하죠? 그지? 대답 좀 해줘. 할만하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씨, 야, 문제 봤어요? 야, 좀 심각하네. 3 더하기 3 더하기 3. 일단, 뭐가 탁탁 보여. 얘를 시그마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니까.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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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얘를 시그마로 바꾸면 되구나.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너를 첫 번째 항으로 생각. 너를 두 번째 항이라 생각. 세 번째 항이라 생각. 첫 번째 항 3이고, 두 번째 항도 3이고, 세 번째 항도 3이고, 마지막 끝항인 다섯 번째 항도 3이니까 1부터 5까지 출발하는 거구나. 변수는 뭐로 할까요? 이번에는 변수를 뭘로 할래요? 변수. 뭘로 할래요? 뭐? m이요. 좋아요. m. m은 뭐나? m은 1부터 5까지. 자, m이 1일 때 얼마야? 3. 2일 때 3. 3일 때도 3.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3이 오면 돼. 1 넣어도 3. 2 넣어도 3. 이해되나? m이 1일 때도 계속 꾸준히 3. 두 번째 항도 3. 3 넣어도 3. 4 넣어도 3. 5까지 3. 그걸 전부 다 더하라. 이렇게. 이걸 조금 생각해 보시고. 자, 다음 거 볼까요? 징징징징징. 자, 마찬가지. 덧셈, 더하니까 얘를 뭐로 바꿀 거야? 시그마로 바꿀 거야.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계속 간대요. 그럼 얼마 더했어? 2를 더했네. 등차 수열이네. 그러면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겠다. 그죠? 우리 항수 정해야 되니까. 얘는 일단 2n으로 출발할 거고요. 첫 항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일반항일 거야. 근데 걔가 15가 돼야 되니까 2n은 16이 되겠죠? n이 8이네. 8번째 항. 너 8번째 항이구나. 구했습니다. 너 8번째 항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얘는 첫 항부터 8항까지 하면. 자, 변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다시 k로 한번 돌아가 볼 거야. 자, k가 1부터 8까지니까 여기 어떻게 되지? 얘는 2k-1이 될 거야. 1 넣고 2 넣고 3 넣으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마지막 8번째로 나올 거야. 그죠? 마찬가지. 덧셈이니까 얘를 시그마로 바꾸는 거예요. 너는 첫 번째 항, 너는 두 번째 항. 내가 되게 천천히 하고 있고 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n번째 항이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중에 힘들어져요. 제대로 안 해주시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n번째 항인데 1일 때 1 되고 2일 때 2 되고 n일 때는 2의 n제곱이라며 적어놨네 지들이. 그럼 당연히 첫 항부터
n항까지 하는 거야. 맞나요? 아니지요? 아니잖아. 여기 n 넣으면 빨리 찾아야 되는데. 얼마씩 더해가고 있어요? 곱해가고 있으면 미안합니다. 20 곱해가고 있죠? 규칙에 정해져 있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의 공식 어떻게 되지? 일반은 공식. 첫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잖아요.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n번째 항이야. 너 아니잖아.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지? 그래, 하나 다음 번째 항이지. 항수 제대로 파악하는지 물어보는 건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얘는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의 합인 거예요. 그리고 변수는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이번에는 또 k로 적으죠. 그럼 여기는 2에 k-1이라고 해야 돼. 일반항은 2니까. k에 1 넣었을 때 1이 나오고, k에 2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k에 1 넣었을 때 왜 1이 되는지는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지만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갑시다. 복잡해졌네요. 좀 지우고 갑시다. 자, 다음 4번 문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거 시그마로 하는 문제 맞나요? 시그마는 덧셈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얘는 지금 덧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덧셈이 아닙니다. 뭡니까, 선생님? 덧셈이 아닙니다. 덧셈입니다. 응? 뭐라고? 덧셈입니다. 뭐라고? 덧셈입니다. 미친가요, 선생님? 덧셈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덧셈입니다. 맞나요? 덧셈. 그러네요. 덧셈이네요.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허. 그럼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니까 변수가 뭔지 모르지만 1부터 6까지만 변합니다. 총 6개니까. 항이 6개이네요. 1부터 6까지. 변수를 우리가 얘를 i라고 해볼까요? i는 1부터 6까지면 식이 어떻게 될까? 옛날에 봤던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에 i 제곱이 아니고 i 플러스 1죠. 1 넣으면 마이너스 1에는 1 넣어야 되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요거는 식 유도하는 게 조금 힘드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시면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거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좋은 문제고요. 이 3번 문제도 좋은 문제입니다. 되겠나요? 항수 잘 잡아두시고 합의 문제로 바꾸셔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나요? 자, 이제 7번.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고민만 하고 오세요. 풀이는 안 할 겁니다. 질문을 받을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